네. 전 시간에 제가 그 제 기터브 주소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기터브 주소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요렇게까지만 입력하시면 제 기터브 주소로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 수업과 관련된 뭐 코드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앞으로 여기에서 계속해서 그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 그래서 github.com, jko,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25년 11월 달에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53기여서 BD 53 하고서 만들었고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여기 lab SQL이라고 하는 폴더 있죠? lab SQL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SQL 1번 하고서 이렇게 파일이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고, 요거 이렇게 클릭하시면, 네, 뭐 조금만 키워드릴까요? 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작성했었던 내용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혹시 뭐 수업 시간에 뭐 에러가 있어가지고 따라오지 못하셨다거나 뭐 설치가 잘 안 돼가지고 그 설치하는 중간에 뭐 제가 수업이 진행이 됐다거나 그러신 분들 있으시면 뭐 여기 있는 걸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거 복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SQL 디벨로퍼에서 붙여넣기 하시고 한 줄 한 줄 실행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복습하시거나 그럴 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여기에 저희가 SQL을 공부할 때는 lab SQL 하고서 올려드릴 거고요. 뭐 파이썬을 공부할 때는 lab 파이썬 하고 올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분석할 때는 뭐 lab 데이터 분석하고서 파일들은 계속해서 여기다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 제 플레이리스트를 아직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그 플레이리스트 안에다가 저희 과정에서 그 녹화한 녹화 파일들은 거기다 다 올려드릴게요. 그 플레이리스트 주소는 여기에다가 제가 작성해 드릴게요. 제 기터브 딱 들어오시면 여기에 그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나중에 링크를 제가 여기다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뭐 들어가실 수 있으실 테니까 그거는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네, 전 시간에 저희는 그 SQL 파일에 작성되어져 있는 내용을, SQL 스크립트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해서 4개의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4개의 테이블을 만들었고, 여기 옆에서 EMP라고 하는 거 있죠? 테이블에서 EMP라고 하는 거를 클릭해 보세요. EMP 하고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오른쪽에 그 소스 코드가 열리는 그 탭에 EMP라고 하는 탭이 이렇게 생겨요. 테이블 이름으로 탭이 생기고요. 그 밑에 다시 서브 탭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서브 탭들이 나오는데, 열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컬럼이에요. 테이블의 컬럼 이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EMP라고 하는 테이블에 몇 개의 컬럼이 있고 각각의 컬럼은 무슨 타입의 어떤 종류의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테이블의 내용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테이블의 구조를 보여주는 탭입니다. 그럼 실제로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은요, 열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라고 하는 탭을 클릭해 보세요. 데이터라고 하는 탭을 클릭하시면 이게 실제 테이블의 내용이에요. 요게 실제로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이고요. 위쪽에 있는 게 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데이터 탭을 클릭했을 때 보이는 내용들이
보이는 내용들이 실제 데이터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각하시면 되고, 테이블의 그 내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8개의 탭이 있다라고 8개의 컬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컬럼은 EMP-NO. EMP-NO에는 보시면 전부 다 숫자들만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숫자들만 저장이 되어져 있죠. 그렇죠? 이 자료는 어떤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의 내용을 딱 보면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컬럼인 EMP-NO 컬럼을 보면 그 직원의 4번, 직원 번호 있죠? 직원 번호. 4번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컬럼인 이 name이라고 하는 컬럼을 보면 그 직원의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컬럼인 job을 보시면 그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클럭이면은 뭐 일반 사무직원이나 격리 뭐 그런 정도의 의미일 거고요. 세일즈맨이면 영업사원이란 뜻이고, 매니저는 관리자란 뜻이고, 애널리스트는 분석가라는 뜻이고, 프레지던트는 사장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담당 업무를 잡이라고 하는 컬럼에서 알 수가 있고요. MGR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MGR에도 숫자가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스미스라고 하는 직원의 매니저 사번이에요. 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직장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회사를 가면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고요. 그 직급들이 있잖아요. 뭐 일반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차장님 이런 식으로 직급들이 있죠. 그러면 그 일반 사원을 관리하는 선배 혹은 관리자는 대리나 과장님이 될 거고요. 보통 중간 관리자는 보통 과장님이 하시겠죠. 그다음 과장님 위에 관리자는 그 맡은 부서의 부서장, 그러니까 부장님이 될 거고, 부장님들의 관리자는 사장님이 되겠죠. 예, 그런 관계를 알 수 있는 컬럼이에요. 그럼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옆에 4번을 의미합니다. 4번. 무슨 얘기냐면 스미스라는 직원의 매니저의 4번이 7,902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7,902번을 찾아가 보면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포드. 즉, 스미스의 매니저는 누구다? 포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찾아가면 아, 매니저가 포드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게 매니저 컬럼, MGR이라고 하는 컬럼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어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을 보시면 어떤 날짜가 있어요.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컬럼 이름을 보면 아마 예상이 되실 텐데, 하이어, 고용하다란 뜻이고, 고용일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원 입장에서는 입사 날짜, 회사 입장에서는 그 직원을 고용한 날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가 굉장히 옛날 데이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있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때 태어나지 않으셨죠. 그죠? 네, 굉장히 옛날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셀은 셀러리란 뜻이고, 셀러리는 급여예요. 한 달에 받는 금액. 한 달에 받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컴이라고 하는 그 컬럼이 있는데 이거는 커미션을 줄여서 쓴 거예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컬럼과는 좀 다르게 모든 직원은 급여를 받죠. 모든 직원은 급여를 받지만 수당은 수당을 받는 직원도 있고 수당을 받지 않는 직원도 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데이터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값이 비어 있는 거, 테이블에서 값이 비어 있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널이라고 얘기합니다. 널. 널은 값이 없다란 뜻이에요. 값이 없다란 뜻이에요. 0하고 널은 다릅니다. 0은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도 없다. 그러니까 아예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널이고요. 이거 0이라고 하는 거는 커미션이 0원이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널하고 0은 다른 거예요. 그거를 구분해 주시고 옆에 그 마지막 컬럼으로 DPTNO라고 하는 게 있어요. DPTNO는 디파트먼트 넘버를 줄여서 쓴 거고요. 부서 번호란 뜻이에요. 부서 번호. 그래서 이 부서 번호를 알면 부서 이름이나 나중에 부서에 대한 정보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보는 다른 테이블에 있어요. 그러니까 EMP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직원이 몇 번 부서에서 일하는지까지만 나와 있고, 그 부서의 이름이 무엇인지, 뭐, 격리, 회계부서인지, 인사부서인지, 총무부서인지, 개발부서인지, 이런 어떤 부서인지라고 하는 부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이 테이블에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테이블을 찾아가 보면 그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도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EMP라고 하는 테이블은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레코드들을 저장하는 테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별로 몇 개 없죠. 14명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개념, 테이블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테이블에서 검색을 하고 데이터를 조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쉽게 익히기 위해서 일단은 간단하고 많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연습을 할 거예요. 연습을 하고 나중에 좀 더 많은 데이터들, 또 뭐 수백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혹은 테이블을 가지고서도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일단 간단한 테이블을 만들어 드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음. 참고로 이 데이터는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어요, 오라클이. 네, 그때부터 오라클의 교육 자료로 오라클에서 배포하던 예제 데이터셋이 있었어요. 현재까지도 그냥 이 버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날짜들이 이렇게 오라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교육 자료 그대로 테이블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날짜들이 이렇게 그 되게 오래된 날짜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오라클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그 예제 데이터예요. 그다음에 또 TMI인데 우리가 스콧 타이거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아이디는 스콧, 그다음에 타이거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썰에 의하면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 이름 중에 스콧이라고 있죠. 그죠? 예. 그 오라클을 만든 개발자 중에 실제로 스콧이라고 하는 개발자가 있었어요. 있었고 이 스콧이라고 하는 개발자가 아마 예제 데이터도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키우던 고양이가 그 고양이의 이름이 타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제 데이터셋과 예제 데이터의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 때 스콧 타이거라고 만들었었고 근데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전설이 흘러내려오고요. 그래서 관습적으로 모든 그 SQL 책들을 보면 다 예제를 실행을 할 때 스콧 타이거로 만들어 놓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네, 이제 테이블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나요? 되셨죠? 네, 일반 사람은 네. 엑셀 데이터를 작성하고 그거를 이쪽으로 불러와서 제법 관리할 수 있는. 할 수 있어요. 네. 뭐, 잠시만요.
테이블에 보시면요. 테이블에 보시면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데이터 임포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임포트가 가져오다죠. 가져오다. 그래서 데이터 임포트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로컬 파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엑셀 파일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엑셀 파일에 예쁘게 테이블 딱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뭐 방법은 뭐 인터넷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해보시면 직접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자, 우리가 마지막 시간,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이 테이블의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명령어를 통해서, 어, 간단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거를 명령어를 통해서 테이블의 내용을 가져올 거냐. SQL 디벨로퍼가 있으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테이블 딱 찍어가지고 옆에서 그냥 바로 볼 수가 있지만, 데이터가 지금처럼 뭐 14개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서는 뭐 정말 수백만 건 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수백만 개를 한꺼번에 다 보려면 스크롤도 너무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원하는 조건에 맞는 것만 아니면은 뭐 원하는 조건에 맞으면서도 행을 뭐 5개씩만 아니면 10개씩만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개수만큼만 찾아서 보기를 원하겠죠. 그렇게 원할 거고,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그 GUI 형식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어떤 SQL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할 작업들이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고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검색을 할 것이냐. 이거를 오늘과 내일 저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 요 EMP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만 살펴볼 거예요. EMP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만 살펴볼 거고요. 여기는 그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아까 그 버튼은 여기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워크시트 여기 있죠. 여기 예, 여기 단축키는 Alt F10, Alt F10. 뭐 어떤 거든 좋습니다. 클릭하셔도 좋고 단축키를 누르셔도 좋아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접속 선택하세요라고 되어져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접속은 우리 스컷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냥 스컷 이 상태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빈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깨끗한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오른쪽 상단 보세요. 여기가 이미 스컷이라고 딱 지정이 되어져 있죠. 여기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스컷이라고 접속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음. 우선 요렇게 할 거고요. 여기서 다룰 내용은 여기서 기본 쿼리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이에요. 문법은요. 문법은 select라고 하시면 되고요. 검색하고 싶은 컬럼 이름을 쓰시면 돼요. 검색하고 싶은 컬럼 이름을 여러 개를 쓰고 싶으시면 쉼표로 구분하셔가지고 컬럼 이름들을 써주시면 돼요. 첫 번째 컬럼 이름, 두 번째 컬럼 이름, 세 번째 컬럼 이름, 이런 식으로 쉼표로 컬럼 이름들을 구분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가장 마지막 컬럼 이름 뒤에는 쉼표는 안 쓰시는 거예요. 컬럼 이름과 컬럼을 구분할 때만 쉼표를 쓰시고, from이라고 하는 키워드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문장이 끝날 때에는 세미콜론을 써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저희가 전 시간에 select, user, from, dual 이렇게 했죠.
select, sysdate, from, dual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게 이 문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를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면 select from이 반드시 이거 여기는 필수예요. select from이 없는 문장은 없어요. 어, select가 있으면 반드시 from이 있어야 돼요. 듀얼에 대한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식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잖아요. 무슨 무슨 테이블에서 무슨 무슨 컬럼들을 선택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어, 직원 테이블에서, 자, 앞으로 직원 테이블이라고 하면 EMP 테이블을 얘기하는 겁니다. EMP. 직원 테이블에서 4번. 4번은 컬럼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EMP NO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전부 다 소문자로만 쓸게요. 어, 어.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기가 좀 그래서, 테이블 이름도 소문자, 컬럼 이름도 소문자, 이렇게 할게요. 4번과 4번과 그 직원의 직원 이름. 직원 이름은 컬럼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네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원 이름을 검색해 볼게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일 처음에 select 검색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택하겠다. 무엇을 4번을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from EMP에서. 어려우세요? 네, 작성되신 분들은 아까 실행할 때, 한 문장 실행할 때는 단축키가 뭐라 그랬죠? 컨트롤, 엔터.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한번 해보세요. 아까 그 테이블 전체 내용 보여드렸었죠? 테이블에 컬럼이 전체 8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컬럼을 몇 개만 보고 있어요? 2개만 보고 있죠. 이렇게, 네임이랑 네. 아, 같은 거. 그쵸. 제가 이름 이렇게 했군요. 죄송해요. 4번이죠. 맞아요. 죄송합니다. EMP NO라고 써야 되는데. EMP NO라고 써야 되는데. 네, 이렇게. 제가 틀린 게 보이시면 이렇게 바로 지적해 주세요. 네. 감사해요. 셀렉트 검색하겠다예요. 무엇을? EMP NO를. 그리고 이 네임을 from 어디에서? EMP 테이블에서. 그래서 SQL은 영어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동사, 목적어, 부사구, 영어 어순 그대로. 그죠? 네. 그래서 거의 영어 어순으로 생각을 하시면 문법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고 작성하시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어, 위쪽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select, 그 다음에 컬럼 이름들은 뭘로 구분한다? 쉼표로 구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마지막 컬럼 이름 다음에는 쉼표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네, 요건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는 문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컴퓨터 언어가 다른 점은 사람들은 문법을 조금 틀리게 써도, 그죠? 이해를 해요. 여기에 쉼표를 써도 이해를 하죠. 뭐 여기에다가 점점점 이렇게 써도 사람들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 EMP에서 이 네임을 셀렉트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 컴퓨터는 이해를 못해요. 컴퓨터는 무조건 문법에 맞는 문장만 이해를 한다. 그래서 마지막 컬럼 이름 뒤에 쉼표를 쓰게 되면 지금처럼 빨간 펜 선생님이 나와요. 네. 이 자리에 from을 쓰면 안 된다. 왜? 쉼표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 다른 컬럼 이름이 나와야 되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컬럼 이름 뒤에는 그 쉼표를 쓰지 않는다. 요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컬럼을 하나만 선택할 거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의 컬럼만 쭉 선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행은 전부 몇 개가 나오죠? 우리 테이블에 행 몇 개 있었어요? 14개 행이 있었죠. 그러니까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EMP 테이블 다시 보여드리면 EMP 테이블에는 1번 행부터 14번 행까지 14개의 행이 있었어요. 14개의 행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행의 개수를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행은 전체를 다 보고 그 중에서 일부 컬럼만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행들만 선택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저장해 볼까요? 저장할 때에는 단축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저장할 때 단축키 뭐 쓰나요? 컨트롤 S, 컨트롤 S. 네, 컨트롤 S 하시면 되고요. 어, 저는 C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사실 여기 옆에 단추가, 사용했었던 폴더가 바로 나오기는 하는데, 예. IT 윌, 이렇게, 랩 SQL, 이렇게 하시면 사용했었던 폴더가 바로 나오긴 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찾아 들어가셔도 돼요. C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랩 SQL,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음. 파일 이름은 제가 뭐라고 저장을 할 거냐면 두 번째 파일이어서 SQL 2번이라고 할 거고요. select라고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에서 다룰 내용들은 select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하는 SQL 문법을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SQL 2번 select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GitHub에도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네. 자, 문법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SQL 문장은 select, column, from, table.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만약에 테이블의 컬럼과 모든 컬럼을 모든 컬럼을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컬럼 8개 있었잖아요. 그럼 컬럼 이름 8개를 다 써야 될까? 다 쓰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셀렉트 다음에 별표만 쓰세요. 별표 쓰시고 그 다음에 from 테이블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문장 끝날 때는 세미콜론으로 끝내시고요. 보통 별표는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냐면 모든, 전부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별표는 전부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네. 자, 그러면 직원 테이블의 모든, 모든 컬럼을 검색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select, 별표, from, emp, 세미콜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네, 그 다음부터는 저장하실 때 컨트롤 S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S 단축키만 하시면 바로바로 저장이 돼요. 참고로, 참고로요, 어, 저장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된 파일들은 일반 폰트로 되어져 있고요. 뭔가 파일을 변경을 했는데 변경된 내용이 저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탈릭체, 파일의 이름이 이렇게 이탈릭체로 나와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저장하잖아요. 제가 지금 저장을 했거든요. 컨트롤 S 하고 저장을 했거든요. 저장하니까 여기가 아까 이탈릭체에서
다시 원래 폰트로 이렇게 딱 돌아오죠. 그래서 여기에 그 탭에 파일 이름이 있는 탭에 그 파일 이름을 보시면 변경사항이 저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별표를 사용하시게 되면 테이블이 만들어진 컬러 순서대로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바로 셀렉트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내용은 아까 우리가 옆에 접속이라고 하는 판넬에서 EMP라고 하는 테이블을 딱 찍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탭을 보신 여기에 있는 내용과 다를 게 없죠. 행의 순서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컬럼의 순서도 전부 다 똑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게 뭐다? 별표 이렇게만 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별표는 전부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EMP 테이블에서 전부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별표를 사용할 때에는 별표를 사용할 때에는 컬럼의 순서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없어요. 지정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직원 정보를 직원의 직원들의 정보를 테이블에 만들어져 있는 순서가 아니라 다른 순서로 보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4번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부서 번호를 먼저 보고 부서 번호 다음에 4번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직원 이름을 보고 음, 이름 다음에 업무를 보고 뭐 업무 다음에는 급여를 보고 어,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순서로 어, 그 다음에 다 할까요? 그 다음에 급여 말고 또 우리가 선택을 안 한 게 뭐가 있나요? 업무, 급여, 입사일. 입사일. 음. 아, 입사일 전에 수당을 먼저 할게요. 급여, 수당, 그 다음에 입사일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니저 4번. 음, 음, 음. 어, 순서로, 순서로 출력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8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에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을 다 출력하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테이블에 만들어져 있는 순서가 아니라 다른 순서를 출력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에는 별표 쓰시면 안 돼요. 별표는 항상 요 순서로만 보여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번거롭지만 어쩔 수 없어요. 컬럼 이름 이 순서대로 맞춰서 써주시면 돼요. 해볼까요? 해보세요. 셀렉트 부서 번호는 DPT NO죠. 4번은 EMP NO죠. 이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하기로 했으니까 job, sell, com, 수당이 com이죠. 입사일은 hire, date,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GR, 그리고 from, EMP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컬럼 이름에 오타가 있거나 그러면 에러 날 거예요. 그래서 꼭 실행을 해보시고 실행한 내용이 이렇게 제대로 다 나오는지 14개의 행이 출력이 되는지 그리고 컬럼들의 순서는 우리가 지정한 순서들과 똑같은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혹시 어, 에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에러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리로 가서 바로바로 그 에러 찾아 드릴게요.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그 꼭 한 줄에만 쓰라는 보장은 없어요. 꼭 한 줄에만 써야 될 필요는 없어요. 조금 문장들을 좀 나눠가지고, 좀 보기 좋게 쓰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뭐, 어떻게 쓰는 게 더 보기가 좋으냐, 뭐 이런 거는 뭐 개발자들마다 자기의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적절한 길이로 적절하게 잘라서. 그리고, select from 이런 식으로 보통은 키워드 단위로 줄을 바꿔서 작성하는 경우들이 보통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번에는 컬럼 이름에 별명을 주는 방법. 네. 자, 이 기능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음, 우리가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출력하다 보면, 테이블의 컬럼 이름들은 어떤 약자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보통 많아요. 그래서 컬럼 이름만 보고서 그 컬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음, 예를 들자면, 처음에 그랬을 때 셀이 제가 뭐 이거는 급여예요, 샐러리를 줄인 거예요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부터는 알지만 셀이 뭐지? 궁금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컴, 컴도 마찬가지. 컴이 뭐지? 커뮤니케이션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커미션이라고 하는 거를 줄여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럼 이름만 보고서 얘네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검색하는 내용이 어떤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컬럼 이름들을 그 보고서를 보는 사람이 보기 쉽게 그 컬럼 이름을 바꿔주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엘리어스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엘리어스를 주는 방법은 셀렉트 다음에 컬럼 이름 쓰죠. 컬럼 이름 다음에 as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로 별명 이름을 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컬럼 이름 다음에 as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시고요. 그 컬럼의 별명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주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문장을 먼저 작성하고 보여드릴까요? 자, select. 좀 내릴게요. 4번을 검색을 할게요. 4번이라고 하는 컬럼이 EMP-NO였죠. EMP-NO였는데 실제로 출력할 때는 EMP-NO라고 출력을 하지 않고 한글로 4번이라고 출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름을 출력할 거예요. 이네임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는 이네임이라고 출력하지 않고요. 이름이라고 할 거예요. 직원 이름 이렇게 할까요? 직원 이름. 급여까지 한번 해볼까요? 급여? 그럼 쉼표. 급여는 셀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별명을 줄 거예요. 급여 이렇게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법은 뭐예요? from 테이블 이름이죠. 실행해 볼까요? 출력된 내용은 4번과 14명의 직원의 4번과 14명의 직원의 이름들과 14명의 직원의 급여들이 출력이 됐습니다.
데이터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뭐가 바뀌죠? 여기에 출력할 때 컬럼의 이름이 한글로 4번 이렇게 나왔죠. 직원 이름 이렇게 나왔죠. 급여 이렇게 나왔죠. 이게 엘리어스예요. 엘리어스. 우리말로는 별명입니다. 별명. 어렵지 않죠? 음. 그래서 그 컬럼 이름이 너무 길거나 컬럼 이름이 너무 짧아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럴 때 컬럼의 이름을 우리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엘리어스를 줄 수가 있고요. 엘리어스는 어떻게 준다? 컬럼 이름 뒤에 as 그 다음에 큰 따옴표로 4번. 큰 따옴표로 실제 별명 이름을 이렇게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 주석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여기에서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할게요. 아, 네. 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테이블이 변경되는 건 아니에요. 테이블의 내용을 출력을 할 때 컬럼의 이름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뿐이에요. 실명 그렇죠. 출력할 때만. 실제로 테이블의 내용이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테이블의 컬럼 이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네. EMP 컬럼을 4번이라고 표시를 해라 이런 뜻이고 이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을 직원 이름이라고 표시해라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테이블의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네. 표시할 때만, 출력할 때만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라고 한 거예요. 별명. 별명은 이 문장을 실행할 때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문장을 실행할 때만 적용이 되는 거고, 위쪽에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커서를 위쪽 문장에다 커서를 주고, 컨트롤 엔터. 여기는 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원래 컬럼 이름 그대로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as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그 문장에서만 별명들이 적용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SQL은 원래 컬럼 이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컬럼 이름 그대로.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어, 여기에서 몇 가지 변형들이 있어요. 기본은 컬럼의 이름 다음에 as 별명을 쓴다. as 별명을 쓴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자, 여기에서 as라고 하는 키워드는 생략 가능합니다. 안 쓰셔도 돼요. 여기 일부러 제가 공백 하나를 줄게요. 자, 자, 무슨 얘기냐? 이 두 번째 줄에서 as 빼볼게요. 대신에 여기 뭐는 있어야 되냐면 실제 컬럼 이름하고요. 실제 컬럼 이름하고 별명하고 구분하는 공백은 있어야 돼요. 공백이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공백의 개수는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공백은 있어야 돼요. 컬럼 이름과 별명을 구분할 수 있는 공백은 있어야 돼요. 네. 자, 실행해 볼까요?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as를 쓴 것과 as를 쓰지 않은 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as는 생략해도 괜찮다. 생략해도 괜찮다예요. 자, 그 다음이에요. 음. 별명을 감싸고 있는 어, 별명에 공백이 없는 경우, 공백이 없는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생략, 큰 따옴표 생략 가능해요. 별명을 우리가 따옴표 두 개로 묶었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4번이라고 하는 별명을 따옴표로 묶었고, 직원 이름 하고서 따옴표로 묶었고,
급여하고서 마찬가지로 따옴표로 묶었죠. 묶었죠? 어. 근데 이 큰 따옴표마저도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샐러리 부분을 볼까요? 샐러리 부분을 as도 생략하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도 생략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as도 생략하고 큰 따옴표도 생략하면 이렇게 되겠죠.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 에러 없이 잘 실행되죠. 그리고 컬럼 이름은 급여 이렇게 잘 나오죠. 그죠? 급여하고 잘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백이 없는 경우에만 큰 따옴표는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공백이 있으면 별명 사이에 공백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생략하시면 안 돼요. 공백이 없는 경우에만 큰 따옴표를 생략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별명을 줄 때 가장 간단한 거는 이거예요. select, 컬럼 이름, 그냥 바로 별명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중간에 쉼표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컬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게 가장 간단한 거고요. 전체로 쓰실 때는 컬럼 이름, as, 그 다음에 별명은 따옴표로 묶어서. 자, 밑에 아까 제가 직원 이름에 직원과 이름 사이에 공백을 일부러 하나를 줬어요. 자, 이 경우에는 따옴표 생략해 보시면 에러 납니다. 지금 빨간 펜 선생님이죠. 너 이거 안 돼! 하고 표시를 해줬잖아요. 실행해 보시면 에러 나요. 그죠? 실행하면 에러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별명이, 공백이 없는 것까지만 별명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문법이 되냐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컬럼, 여기까지가 하나의 컬럼과 그 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셀렉트에서 선택한 컬럼이 끝나버린 거죠. 공백이 나왔다는 얘기는 쉼표 없이 공백이 나왔다는 얘기는 셀렉트에서 컬럼을 다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from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from이 필요한 위치에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는 따옴표를 생략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요. 그래서 여기서는 따옴표는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 한 문장으로 세 가지를 다 보여드린 겁니다. 별명을 주실 때 가장 기본은 컬럼 이름, as 별명, 컬럼 이름, as 별명. as 키워드는 생략할 수 있다. 이게 as 키워드는 생략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별명에 공백이 없으면 큰 따옴표까지도 생략해도 된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는 얘예요. 가장 간단한 건 얘고 여기서는 큰 따옴표 생략하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셀렉트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 그리고 셀렉트할 때 컬럼에 별명을 주는 방법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주의하실 건 몇 가지만 주석으로 더 정리를 할게요. 별명 이름에서 별명 이름을 별명 이름에서는 작은 따옴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는 사용 불가입니다.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따옴표를 쓰시려면 큰 따옴표만 쓰셔야 되고요. 작은 따옴표는 쓰시면 안 돼요. 네. 큰 SQL에서 큰 따옴표의 용도와 작은 따옴표의 용도는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네, 큰 따옴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작은 따옴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별명 이름에서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는 다른 부분에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작은 따옴표 쓰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딱 정리를 할게요. 여기까지만.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저장하고요. 저장한 내용들은 제가 GitHub에 올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GitHub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